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요 소단원이라고 그럴까? 자, 이 대표 유형에 들어있는, 자, 요 소단원에서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자, 이런 걸 좀 설명하려고 그래. 함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요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한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치?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함수방정식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자, 요 함수방정식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함수방정식이라고 일단 쌤이 명명을 했는데, 이 함수방정식이 뭐냐면은, 함수 사이에 관계를 알려주는 식들이 있어. 관계를 알려주는 식. 어떤 특별한 관계를 알려주는 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수 방정식이라 불러. 함수 방정식. 쉽게는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 보면 되냐면은 점화식 같은 걸 떠올려 보면 될 거야. 우리 수열도 하나의 함수지, 정의역이 단 자연수의 범주에서만 있는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 있다고. 수열도 함수로 볼 수 있는데, 점화식 같은 경우는 뭐니?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를 알려주는 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 항으로 갈 때 3씩 더하면은 이게 주인공은 뭐야? 다음 항이지? 자, 이전 항에다가 3씩 더해주면 다음 항이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 3씩 계속 다음 항이 될 때마다 커지는구나. 등차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치? 지금처럼 우리가 수열에서 그 전 항과 그 다음 항의 관계를 알려주는 이런 식들을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함수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지. 함수로 바꿔보면은 fx 플러스 1은 fx 더하기 3. 얘가 항상 참, 얘도 항상 참,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뭐겠니? f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fx에 대비해서 1만큼 오른쪽으로 증가한 x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3씩 커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 y, 그럼 여기서 우리는 y는 fx가 x가 1 증가 시마다 y도 3 증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 사이들의 관계를 알려주는 식, 이런 것을 우리는 함수 방정식이라 불러. 되겠니? 그래서 자, 이번 강좌에서는 함수 방정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르륵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도 이제 주기함수와 좀 관계가 있는 건데, 주기함수와 관련된 놈들도 좀 얘기하고, 대칭함수와 관련된 놈도 얘기하고, 평행이동에 관련된 놈들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심지어는 뭐 최근에 뭐 확대 축소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해 주는 것을 단순히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함수 방정식 자체를 자꾸 읽고 해석하려고 시도해야 돼. 최근에 문제 흐름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형태의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좀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데, 이 문제, 요즘 수능 문제의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문제도 어렵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야. 생각보다 해석을 잘하면 문제가 쉽게 풀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암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요 수식 자체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이 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함수 방정식 무엇인지 좀 얘기했고, 자, 그 놈들을 하나씩 좀 해볼 텐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은 방금 얘야. 주기함수와 관련된 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좀 지워볼게. 자, 요거는 주기함수에 관련된 건데,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fx 플러스 p는 fx 더하기 2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fx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치? fx. 요거까지 주기함수만 읽어보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이걸 갖다 고지고대로 읽어내면은 어떻게 돼? 자, 여기 fx 플러스 2. 관심사가 뭐야? p만큼 떨어졌을 때, p만큼 증가했을 때 그놈의 y좌표가 궁금한 건데, 이 x를 기준으로 p만큼 떨어졌을 때 그 y좌표가 는 fx 똑같다고 나오고 있잖아. 그럼 이건 뭐야? p만큼 떨어져도 y좌표가 똑같아. 즉 p만큼 떨어져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 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어떻게 y는 fx가 주기가 p인 함수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렇게 평이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갖다 좀 더 막 복잡하게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아. 되겠니?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보자. fx 플러스 p는 fx에다가 더하기 q를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얘랑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니? 얘랑 차이가 있는 것은 자, 이렇게 하면은 p만큼 떨어져도 y좌표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y좌표 기존에 있던 fx의 y좌표가 더하기 q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우리가 p만큼 떨어진 함수의 그래프고 이건 기존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지. fx는 얘는 p만큼 떨어진. 그럼 그때 기존에 있던 그 p만큼 떨어진 때마다 상수항을 q를 더해줘. 그럼 y좌표가 q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만약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그래프가 P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은 얘 같은 경우 P만큼 떨어져도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었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겠니? 기존에 여기에 fx가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P만큼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P만큼 요 점이 일로 P 이게 P야. P만큼 위로 오르는데 그때 Q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Q만큼 위로 이 점이 올라가게 된다고.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Q만큼 올라가게 된다고.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뭐 그 다음부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어? 되는 거 맞니? 뭐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 많이 해석을 해본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자. 2 곱하기 fx라고 본다면은 자, 뭐 기존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P만큼 떨어지고 나니까 함수값이 일제히 2배가 돼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 놈은 이게 x축이라 본다면은 요 놈은 그냥 0 이렇게 되겠지만 요 선분 길이 이게 함수값을 의미하는데 이게 전부 다 2배가 돼 버린다는 거지. 그치? 그럼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2배만큼 여기 있는 모든 선들이 다 커지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래서 그냥 얘를 갖다 암기하듯 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돼.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또 희한하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 함수 방정식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되겠죠? 되는 거 맞니? 되지? 좋아. 자, 그렇다면은 쌤이 얘를 갖다가 좀 지워보도록 할게. 지워볼게. 그럼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근데 요거 좀 잠깐 얘기하고 갈까? 요거 또 요렇게 쌤은 요렇게 좀 해석하는 게 편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이 좀 힘든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학생들도 좀 많대. 자, fx 플러스 p 지금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p만큼 떨어진 함수가 좀 궁금해. p만큼 떨어진 함수가 궁금한데 근데 이게 자꾸 짜증나는 거야. 이게 한 문자였으면 우리는 익숙한 것은 y는 fx 이렇게 한 문자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문자가 아니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x 다시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버려. 그러면은 fx 다시는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x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x 다시가 x 플러스 p가 된 거니까 자 요 놈을 넘겨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넘겨보면은 x 이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x 다시 마이너스 p지. x 다시 마이너스 p가 될 것이고 남은 건 x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x에다 이걸 대입해 보면은 f x 다시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가 새로운 이 x가 구좌표라고 보자. 이 x가 원래 있던 구좌표고 x 다시 이 놈을 갖다가 신좌표라고 볼게.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신좌표의 함수를 갖다가 궁금한 건데 그 자식이 얘랑 똑같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만 보니까 얘가 하는 꼬라지가 뭐냐. y는 fx라는 놈이 원래 있었는데 y는 이 자식이 fx 다시 마이너스 p 플러스 q로 변화했다 이거야.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만 보니까 x 대신에 x 다시 마이너스 p를 대입한 거고 이것도 y 다시 신좌표니까 y 다시로 본다면은 y 대신에 결과적으로 이게 넘어가면은 y 다시 마이너스 q 즉 y 대신에 y 다시 마이너스 q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렇다면은 요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을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을 의미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이것도 틀린 해석이 아니지. 그치? 이것도 맞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좀 편한 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이게 좀 편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덜 헷갈릴 가능성도 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쉬워. 문제는 쉬운데 해석만 잘하면 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암기하듯 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요 수식들, 연산 하나들을 이해하면서 얘가 의미하는 법을 읽어내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되겠지? 자, 지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자 문제를 한번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가 나왔대. 연속인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가 x가 0 이상 2 미만일 때는 fx의 관계식이 주어졌네. fx는 x제곱 플러스 2라고 주어졌어. 땡큐지. 자, 그리고 나를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으면서 함수 f 형태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이 등장한다면은 그게 바로 함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여기서 이 fx들 간에 구간별 fx들 간에 특별한 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잘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될 거야. 자, 뭐라고? 모든 실수에서 항상 참란 말이 있어야겠지. 일단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지금 이게 항상 참이라는 건데 f가 2개의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함수 방정식이다. 구간별 특별한 관계를 얘기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이게 등장한다. 대부분. 자, 되겠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걸 또 잊지 말아야 돼. 우선 얘를 갖다가 그냥 이거 문제를 해석해서 풀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항등식이니까 막 대입해가지고 특별한 원하는 함수의 값을 얻어내는 것도 가능한 거야.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었냐? 봤더니, 그랬을 때 0부터 2p까지 fx, dx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이게 문제야. 문제는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렇지? 자, 일단은 0부터 2까지의 fx의 함수가 주어졌어. 그치? 자, 일단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은 0일 때 넣어보니까 1이 되는 거지. 0일 때 1이 되는 거고, 2 넣어보니까 5가 되는 거니까 한 요쯤, 너무 크게 그리지 말자. 한 요쯤에 5가 있다고 보자. 그래서 반쪽만 그릴 거야. 좌우 대칭이지만. 자, 그래서 2까지 여기 한 이 정도 2까지라 보고,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 거지. 여기 점, 여기는 빵꾸, 이렇게. 됐니? 그런데 문제 조건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이런 말이. 그치?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지금 fx 플러스 2 주인공이 누구지? fx 플러스 2야. 즉, fx에서 2만큼 떨어진 y좌표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게 없다면은, 2만큼 떨어질 때마다 y좌표가 똑같아. 그러면은 2마다 반복이 돼. 모든 y좌표들이. 그래서, 야, 주기가 2인 함수야. 이렇게 되는데, p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뭐냐? 기존에 있던, x좌표 2만큼 떨어졌을 때는 y값이 p만큼 증가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점이 있다면은 2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일로 오는데, 그때 p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야. p가 어딘지 모르니까 대충 여기가 p라고 본다면 요 정도만큼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전부 다 일제히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프는 일제히 다 올라가서 주기꼴은 아니지만 모양은 동일한 이런 꼴이 반복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완벽한 주기는 아니지만. 그치?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0부터 2p까지 fx, dx를 구하라. 그럼 각 구간별 fx의 그래프나 fx의 관계식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아니, 그렇다면 p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여기 구간에 p도 있고. 그럼 뭘 이용하지? 근데 봤더니 연속이야. 이런 말이 있지. 이게 너무 결정적이네. 보신 것처럼 쌤이 어중간하게 p만큼 위로 올려버렸는데, 이 하얀 그래프하고 노란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자, 이 전체 fx를 갖다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서 불연속이 돼버리는 거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p가 적당히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p는 자,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요 점이 얘를 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기존의 높이가 1이었는데 얼마만큼 증가한 건가 봤더니 4만큼 증가한 이런 꼴이 되는 거지.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다시 쭉 위로 올라가는 1부터 4까지니까 여기는 그래서 9, 뭐 이런 식이 되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 다음도 역시 똑같은 규칙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얘가 2고, 4고, 얘는 6,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 전 구간은 거꾸로 가면 되겠지. 거꾸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붙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치? 무한히 반복되는 이런 그래프야.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P는 알아냈지. P가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 간격이 차이가 4였으니까 아, P는 4만큼 올라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얻었고,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놈이었는데 P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0부터 8까지 fx dx를 갖다 구하라 이거야. 그치?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건데, 선생님 좀 이걸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 그치? 딱딱하게 연산으로 풀지 말고 그림을 잘 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가 1이었고, 자, 이렇게 여기가 2였고 얘가 5였는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이 왼쪽은 안 그릴게. 0부터 8까지 나타나니까 딱 그 부분만 그리자고. 그럼 여기서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는 4가 될 거고 4만큼 올라가겠지. 그치? 4만큼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건 9가 될 것이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자, 여기는 6이 될 것이고, 4만큼 올라오니까 얘는 13이 될 것이고, 그치? 자, 8이니까 한 번 더 가야겠지.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4만큼 올라왔으니까 얘는 17 이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맞죠? 여기서 4만큼 올라오니까 9, 4만큼 올라오니까 13, 4만큼 올라오니까 17, 뭐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8,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의 정적분. 근데 fx가 양수니까 정적분 자체가 바로 넓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넓이를 갖다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 것이냐 하면은 첫 번째 구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치? 자, 이런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곡선 때문에 정적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0부터 2까지 정적분 해보면 이런 모양의 넓이를 얻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 구간도 얘랑 똑같은 형태를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치? 요 점에서 한 칸 밑이니까 여기지, 여기. 이런 식으로, 그치? 한 칸 밑, 자, 한 칸 밑이 여기 1이니까, 여기 0이잖아. 여기도 한 칸 밑. 이런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봤어. 그치?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놈들 다 똑같을 테니까 이 빨간 부분만 본다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fx dx니까 x제곱 플러스 1 dx. 그게 몇 개 있니?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 이래주면 될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요 직사각형들을 우리가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은 자, 요게 2라고 이 밑변을 알고 있는가? 높이만 찾아주면 되는데, 어떻게? 1만큼 내려왔으니까 얘가 4가 된다고. 그럼 2 곱하기 4니까 여기는 8, 이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1만큼 내려왔으니까 얘가 8 될 거라고. 여기는 2, 8, 16, 여기가 2니까. 그리고, 자, 2만큼 내려오면 여기가 12가 될 것이고, 자, 곱해보니까 여기는 24, 이게 되겠지. 그럼 따라서 빨간 놈에다가 요 직사각형들 3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8, 16, 24, 이래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 그냥 연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별로 어렵지 않았지. 그러니까 해석만 잘하면 쉬운 문제야. 그쵸? 자, 만약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면 뭐 3점짜리로 가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주면 서비스 4점짜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부정적분해 보면은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x 0부터 2까지. 요거 연산하니까 이거 몇이 되니? 40이 되니? 왜 이렇게 크니? 그리고 얘는 48 이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부분만 연산하면 되는데, 자, 0 넣어봤자니까 얘 넣어보면 3분의 8 이게 될 것이고, 얘는 0 넣어봤자니까 2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크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48에 32 이거 하면은 8 되는 것이고, 이거 56 왜 이렇게 커? 맞아? 자, 그러면은 3분의 32 플러스 36, 18에다가 3, 5, 15니까 168 이게 될 것이고, 그럼 연산해 보니까 0, 7, 그러면 3분의 200 이게 되겠지. 답이 맞나?
네, 맞네요. 되겠죠? 자, 아까, 자, 제발 부탁인데 그냥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해석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 그래야지 수능날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들을 해결하는 게 가능해질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암기하지 마. 되겠죠? 자,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쌤이 끄도록 할게. 끌게.